고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식 홈쇼핑 호스트 이건입니다.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2의 LNF. 저희가 또 히트 치지 않았습니까? 제2의 급등주. 싸구려가 아닙니다.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LNF 요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크게 한번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상품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자, 이 상품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전에 한번 양극재에 대한 티어를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만 하는 거죠. 예, 등급을 제가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제가 가장 지금 현재 괜찮은 1티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제 이 등급은 포스코 케미칼. 아,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먼저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그 다음이 에코프로 BM이었어요. 근데 또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이 올라왔어요. 올라갔고. 그리고 최근에 원래는 이 종목이 1티어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이제 올라왔다라고 네. 이야기했던 게 LNF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올라간 맞습니다. 겁니다. 와, 왕소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양극재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네.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네,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2차전지 중에서 나는 양극재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에코프로 BM도 놓쳤고 그다음에 LNF도 놓쳤어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놓쳤다. 아, 다 놓쳤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까지 놓친다? 아, 그러면 이제 양극재 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다 털었어요. 네,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양극재는 이 네 가지 안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 어떤 구성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 상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체 사업부와 네. 그다음에 기능성 필름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동사의 주력 사업부는 분체 사업부. 왜냐하면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사업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종목이다라는 건 결국에 분체 사업부 때문인데 다만 예전에 그러면 이 종목도 좋은데 양극재 좋은데 왜 첫 번째 종목으로 그러면 안 꼽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있죠. 예. 맞죠? 왜 아껴뒀냐? 근데 아껴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앞전에 있는 빚을 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극재 3사들 대비해서 네. 양극재 생산량도 적고 그다음 후발주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고객사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이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시장에서 주목도 안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매매가 개인들이 많이 좋아했죠.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 변동성도 좀 큰 종목이긴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결국은 에코프로 BM, 네. 그 다음에 같은 이제 피어라고 하죠.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네. 포스코 케미칼이 대부분 높은 멀티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네, 뜻이죠. 비싸게 가격을 그렇지. 물려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도 같이 그 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장이 어찌 보면 이 종목의 대장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만약에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못 받았으면 이 네. 종목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주 높게 받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종목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악수 효과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아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볼만하다라고 보고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좀 초반에 좀 부정적으로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업부가 돈 되는 같은 양극재이긴 하지만 돈 되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쪽에 이 배터리를 납품을 많이 하다가 네. 최근 들어서 어쨌든 중대형 배터리에 납품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ESS의 비중이 높아요. 아, 그렇군요. 네. 회색이죠, 회색. 네.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대형 배터리 쪽에서는 EV,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돈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쪽 비중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게 멀티플을 못 받았는데 아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집힙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이 EV 쪽 이제 양극재를 생산을 하면서 뒤집혀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코스모 신소재의 어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발목을 잡고 있었던 악재가 털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점, 제가 항상 양극재를 이야기할 때 네. 우선적으로 보라고 하는 건 잠깐만. 자, 이 번호 무슨 번호인가요? 네, 오늘 공개한 상품의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실시간 이벤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짜 정보 바로 이 번호로 들어오세요.
증설. 그렇죠. 증설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뭔가 오다를 내렸는데 뭔가 늦게 나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증설 속도가 늦으면 이런 거죠. 지금은 이 양극재를 생산을 하면 비싼 가격에 양극재를 팔 수 있어요. 쉽게 네. 말하면. 근데 이게 나중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죠. 나중 되면 이제 가격이 여기저기서, 떨어지겠죠. 예, 여기저기서 많이 할 거고 네. 캐파 증설도 마무리되고 그러다 보면 너무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럼 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싼 가격에 많이 파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높은 가격 좋을 때 많이 팔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증설 속도가 빠른 회사에 멀티풀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NF도 이제 증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각성하셨다. 네. 네, 그랬죠. 네, 그래서 LNF의 어찌 보면 가격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됐다고 했는데 어허. 지금 코스모 신소재 역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네. 지금까지는 증설이 미미했습니다. 속도가 미미했지만 보신 것처럼 올해부터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양극재 주요 3사 대비해서는 이 증설 이 캐파 자체가 작긴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 7만 톤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좀 보수적으로 보면 5만 톤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지금 LNF 같은 경우가 올해 20만 톤을 생산을 하니까 증설량이 4배나 높죠. 네. 그러면 주가가 보면 그냥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보면 4배만큼 높으면 네. 지금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이 적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쌉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가격이 LNF보다 훨씬 더 싸거든요. 거의 한 6배 가까이 싸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증설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을 건 없다라고 생각해서 코스모 신소재를 또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따지면 이 사람은 능력이 괜찮아. 다 괜찮고 그런데 이 뛰는 리그가 너무 오지에서 뛰고 있다 이거죠. 좀 더 이제 이 EPL이라는 큰 리그로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 그런 상품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두 가지 구성 중에서 첫 번째 구성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 또 필름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원래 코스모 신소재의 원래 주력 사업은 예전에는 이쪽 사업이었어요. 필름 사업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MLCC 코팅 필름을 납품했는데 네.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MLCC 관련 이슈가 좀 많을 때는 이 종목은 이걸로 올라갔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아신 것처럼 반도체 업황도 꺾이고 맞아요. 그와 함께 MLCC 업황도 같이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아예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계속 어찌 보면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 사업부였다면 네. 하반기부터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도 지금 하반기부터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얘기 많죠. 예,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라는 건 MLCC 업황 역시도 살아난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에 증설을 또 했어요. 네. 원래 힘든데 증설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돈 남아서 증설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특히 이 증설한 게 어디냐면 단순히 이제 저용량 MLCC가 아니라 고용량, 돈이 되는 특히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는 중요하네요. MLCC를 만들기 위한 코팅, 거기에 필요한 코팅 필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증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차량용 전장과 관련된 MLCC 역시도 하반기에 살아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요건 역시도 하반기에 동사의 주가에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재평가 받고 있는 분체 거기에다가 규모를 키우고 있는 필름까지 두 가지 구성품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숫자로는 과연 어떠냐 궁금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매출 역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건 올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 2차전지 업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가도 단순 주가만 놓고 보면 많이 올랐어요. 네. 하지만 제가 앞서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다른 양극재 3사들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네.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마지막 막차를 2차전지 양극재 막차를 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 기회입니다.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양극재로서 답이 없는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주의 있게 봐주시고요. 가격 전략 같은 거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함께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